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대체 미국 CPI가 언제 내려가냐 이 굉장히 궁금하신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주택의 가격을 얘기하려면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게 미국은 단독주택 문화인데 비해서 한국은 아파트 문화죠. 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를 하면 아파트가 훨씬 더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짓는데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한국은 그 비율이 훨씬 낮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만약에 정부가 정말 의지만 있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올려주면서 종상향을 통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가 있는 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부가 단독주택을 많이 지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사람들, 특히 멕시칸 노동자들이 원래 단독주택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부터 많이 없어져서 많이 이민이 좀 제한되면서 현장에 멕시칸 노동자들이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인건비가 확 올라가요. 왜냐면 백인들 인건비가 히스패닉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빌더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정말 오랜 기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인구 구조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0.8도 안 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가 종 모양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훨씬 이 실수요가 많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계속 꾸준한 데 비해서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급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만약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한국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어렵고 또 한국만큼 많이 공급이 되면서 렌트비를 다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주택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렌트비도 좀 빠진다는, 월세도 빠진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렌트비는 오히려 오르거나 정체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 인구 구조가 정상향이라는 겁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을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하우스 부분은 단기간에는 좀 쉽게 잡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